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시입니다. 지난번에 황금무장 사건 전체 에피소드를 다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랑카의 거미를 하려고 할인 이벤트를 받아서 구매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랑카의 거미 시작을 하려고 눌렀는데 갑자기 이런 멘트가 뜨는 거예요. 메인 스토리를 먼저 완료한 후에 플레이를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전 회차는 다 했을 건데 하고 혹시 몰라서 눌러봤다? 제 4장이 열려있더라고요. 아니 나는 제 3장이 끝인 줄 알았어. 근데 제 4장이 열려있더라고요. 되게 많이 좀 당황스러웠고 일단은 이 게임을 안 한 지 조금 됐기 때문에 제 채널에 가시면 이전 게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게임들 참고하시고 쭉 이어서 제 4장까지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 4장 새로운 질서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하나씩 조사를 해 볼게요. 복장이 혐의에 추가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부디 처벌이 고통스럽지 않기를. 광대노림이 따로 없는 재판이로구나. 그게 사랑이 아니라 욕망일 뿐이라는 거짓말을 퍼뜨리다니. 저놈들이 대체 진정한 예술에 대해 뭘 안다는 거야? 재판이 뭔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죠? 좀 작작 마시라는 교훈이 뼛속까지 사무치는구나. 이제 불쌍한 영혼들에게 신의 분노가 내리겠지. 질서가 승리하는 아름다운 광경이로군. 첫 번째 미덕 기반만 아니었어도 정말 기뻐했을 텐데. 자, 어디서 많이 좀 낯이 익죠? 니콜라스, 너는 새 정권이 본인의 근면함에 충분한 보상을 할 거라고 확신하겠지? 3실링이 넘는 비싼 새 옷을 살 돈이 대체 어디서 난 거야? 내가 빌려달라고 했을 때는 땡전 한 푼 없다고 했잖아. 지금 당장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네 번째 미덕을 위반했다고 신고할 거야. 사랑하는 형제로부터. 이 사람 그 변호사죠? 니콜라스 메이커. 니콜라스 메이커 1757년 질서당 서기 혐의 및 복종 기록 수요일이었던 행사 날짜를 목요일로 잘못 말함. 사무실에서 점심시간을 2배로 돌림. 질서당의 하위직으로서 충성을 다함. 플러스 10 보상. 총 점수 4점. 주간질서당원 재판 1795년 3월 14일 범죄자 6명이 재판에 회부됨. 12시 재판이 시작됨. 12시 15분 각 범죄자의 혐의가 인정되고 차감 보상이 산출됨. 15시 10분 첫 번째 범죄자의 보상 차감 집행 시작. 15시 20분 두 번째 범죄자의 보상 차감 집행 시작. 15시 35분 세 번째 범죄자의 보상 차감 집행 시작. 불쌍한 놈. 재판소에서 이렇게나 보상이 많이 깎인 건 난생 처음 보는군. 어떤 실수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이지. 이 사람도 얼굴이 약간 낯이 익죠, 어딘가? 데이비드 고란. 1752년생. 질서당 집행자. 혐의 및 복종 기록. 사무실 사물함에 비밀 공간을 마련함. 비밀 공간의 존재를 부정함. 질서당의 하위직으로서 충성을 다함. 플러스 10 보상. 총 8점. 세 번째 미덕을 기억하라. 약간 되게 사치스러운 어떤 귀족의 모습이죠. 당나귀인가? 두 번째 미덕을 기억하라. 회사에서 뭔가 일거리가 쌓여 있는데도 이렇게 낮잠을 자고 있는 모습. 이게 안 된다라는 거겠지? 헉! 죽었어. 누구야? 남자는 숨이 멎었다. 눈에 보이는 외상은 없다. 황혼의 군주. 나는 칠흑 같은 밤처럼 어둡고 공포로 가득하나니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실수는 않는다네. 그대가 내 이름을 안다면 내 얼굴을 찾아보길. 자, 그 다음에 위에 이 두 사람도 뭔가 낯이 익죠? 자네의 귀에는 마치 음악처럼 들리겠지만 알리스테어.
감정을 조절하도록 하게. 우리 질서당의 심판관들은 절대 첫 번째 미덕을 위반해서는 안 되니까. 아, 닥터 제임스 터너. 1747년생. 질서당 심판관. 혐의 및 복종 기록. 피크닉에서 브랜디 한 병을 다 마심. 서재 장미 왕조의 유산이라는 서적을 보유함. 질서당의 고위직으로서 책무를 다함. 플러스 20 보상. 총 점수 12점. 터너 의사 선생님께. 유감스럽게도 선생님께서 당정 업무로 자리를 비우신 동안 상급 보좌관 다니엘이 매우 방정치 못한 모습을 보여 미덕 중 하나를 위반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하급 보좌관 토비 올림. 이렇게 서로를 고발하는구나. 고발을 하면 그만큼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하는 거겠지? 일단은 아는 이름들도 있죠. 네, 좀 이따가 보고. 그게 대체 무슨 뜻인가, 제임스? 나는 절대로 네 번째 미덕을 위반하지 않았네. 내게 비밀이란 없다는 걸 잘 알잖아. 친애하는 코시 심판관님께. 우리 연대 대령 중 하나가 다른 장교의 아내와 너무나 가까운 관계인 것 같아 의심이 들어 보고하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첫 번째 미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요원을 파견해 주십사 청합니다. 알리스테어 코시경. 1745년생. 질서당 심판관. 혐의 및 복종 기록. 경로하여 하사의 뺨을 때림. 본인의 저택에서 행진곡을 감상함. 질서당의 고위직으로서 책무를 다함. 플러스 20 보상. 총 점수는 11점. 그리고 일단 여기 방 들어가 볼게요. 헉! 라자루스. 근데 손에 황금우상 들고 있어. 표정이 매우 건방진 표정이야. 정숙. 제군들은 필요한 만큼 스스로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새로운 사회의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헉! 건방져. 뭔가 독재주의자 같아. 두 번째 미덕을 기억하라. 위반한 미덕에 관한 증거물 및 압수품을 보관하라. 여기 상자에다가 증거품이랑 압수품을 넣은 거야? 술, 브랜디, 아편. 헉! 송장. 1795년 2월 15일 블랙브룩 농장. 버터 3파운드 25펜스. 배달료 6펜스. 총 비용 29펜스. 근데 25펜스랑 6펜스 더하면 31펜스 아니야? 중간에 2펜스 어디 갔어? 아, 중간에 2펜스를 이렇게 꿀꺽 해가지고 이게 걸렸나봐. 바이올린. 오! 이 사람 알죠? 전 회차에 나왔던 그 젊은 사람. 기디온 벨. 기디온 벨의 초상화. 제스민 나이트윙스. 1794년작. 헉! 이거 알몸 사진? 이야기집이라는 제목의 책. 가을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 이건 뭐야? 벽에 미덕의 4가지 격언이라고 쓰여 있다. 보상을 잃지 않으려면 4가지 미덕을 지켜라. 1, 2, 3, 4. 전부 사실입니다, 고위 심판관님. 저는 이것보다 더 많이 보관하는 걸 선호하진 않습니다. 런던 일보. 1795년 3월 13일. 1972년? 근데 1795년 신문이면은 이 당시 이 최근 신문일 건데 벌써 미래로 왔다고? 몇백 년 앞으로 미래로 온 건가? 숫자가 뭔가 오타인 것 같은데.
1792년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여 정부를 다당제의 혼란 속에서 해방한 이래로 질서당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 질서당에 대한 시민들의 광범위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국왕폐하는 질서당 재판소의 권위를 부정하고 계시다. 이게 왼쪽이 라자루스고 이 오른쪽이 국왕폐하인가 봐. 서로 뭔가 권력을 갖기 위해서 줄다리기 하는 그런 모습 아닐까? 두 달 후 고위 심판관 라자루스와 호스트는 당원 및 지지자들과 함께 중도의 미덕을 몸소 보이기 위해 국왕폐하의 왕궁까지 걷는 평화의 행진에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질서당이 4가지 미덕을 수호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온종일 이곳에 앉아있는 것이 나태로 간주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다른 일보다야 더 낫겠지. 담배는 사치품으로 여기지 않아 정말 다행이야. 근데 좀 지루하긴 해. 문학이 금지되어서 너무 아쉬워. 담배 반갑? 자, 아까 6명. 범죄자 팡고르 퀸씨. 이 범죄자들 혐의 수첩인가 봐. 완전 저긴데 나체인데? 그림? 자, 1760년생 혐의. 본인이 아내가 없다고 주장함. 집에 외설적인 나체 그림이 있음. 격노하여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차 두 잔자를 깨트림. 이웃의 아내와 하룻밤 놀아나는 것이 목격됨. 헉! 범죄자 월터킨. 1758년 혐의. 전당대회에서 3명의 다른 유부녀에게 지분거림. 약간 치근덕 됐다라고 보면 되겠죠? 웃기는 모자를 쓰고 공개 행사에 5번 참여함. 승천 의식 중 고위 심판관 라자루스를 배신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질서당에서 추방됨. 자, 범죄자 로타어 리차드. 1735년 혐의. 몇 년 전 만찬을 열고 손님들에게 엄청난 양의 와인을 대접함. 신문 받는 도중 격노하여 고위 심판관에게 소리 지름. 잠적한 반체제 인사인 딸 메리와 그녀의 남편 피터의 소재를 발설함. 헉! 근데 이게 플러스 15 보상으로 간주가 됐어? 범죄자 조시 베일리. 1755년생 혐의. 가죽 공장에서 일찍 퇴근함. 깡마른 고양이에서 진을 과음함. 늙은 참나무에서 럼을 과음함. 유부녀에게 외설적인 제안을 함. 위의 혐의에 관해 신문을 봤던 중 4번이나 혐의를 부인함. 범죄자 호레이스 웹 백작. 1750년생 혐의. 정권 교체 이후 일을 하지 않음. 문호동 60회로 간주. 본인의 성에서 하인들의 청소일을 돕는다고 주장함. 개인 도서관에 책 15권을 소장함. 본인의 성을 질서당에 기부할 의사를 표함. 플러스 200 보상으로 간주? 자기가 사는 성을 기부한다는 거야? 그럼 어디서 살아? 거지 됐는데? 아까 그 파란머리 그 사람이죠? 범죄자 기디온 벨. 1775년생 혐의. 이상한 머리 스타일을 함. 신문 도중 10번이나 울음을 터뜨림. 일하기를 거부함. 결근 5번으로 간주. 국왕폐하의 친족으로서 성으로 통하는 비밀 입구에 대한 정보를 발설하라는 고위 심판관의 요구를 거절함. 자, 그러면 일단 내용 완성해야 되고 4가지 미덕에 대한 단어 만들고 보상 숫자 계산하는 거구나. 이게 그 아까 범죄자 6명에 대한 보상 차감 점수 수첩인가 봐. 자, 그러면 일단 4가지 미덕에 대한 걸 한번 찾아보자. 자, 질서가 승리하는 아름다운 광경이군. 첫 번째 미덕 위반만 아니었어도 정말 기뻐했을 텐데. 심판관들은 절대 첫 번째 미덕을 위반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감정적이면 안 된다라는 것 같아, 첫 번째 미덕이.
감정적이지 않으려면 감정의 반대가 이성적인 거지. 이성적인 거랑 관련된 단어. 약간 중도를 하고 과도한 감정. 그리고 뭐 있을까? 과도한 욕망. 과도한 사치 이런 건가?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미덕은 아까 아래층에 그림이 있었거든요. 자, 일단 두 번째 미덕부터. 이거는 뭔가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 같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미덕은 근면이야. 직장에서 실수하지 말고, 방정 떨지 말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나태하면은 처벌받는다. 약간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세 번째는 되게 사치스럽잖아. 그러니까 세 번째 미덕은 뭔가 사치스럽지 말자 이거야. 상스러운 사치, 상스러운 예술, 상스러운 음악 뭐 이런 걸까? 그래서 세 번째 미덕은 아름다움. 그리고 네 번째 미덕. 나는 절대로 네 번째 미덕을 위반하지 않았네. 내게 비밀이란 없다는 걸 잘 알잖아. 아, 그럼 네 번째 미덕은 솔직함이야. 비밀이 없어야 돼. 사실이고 모든 비밀. 그리고 또 뭐 있을까? 오, 다 맞았네? 이제 미덕마다 이 보상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이거 수첩 갖고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혐의들을 한번 봐야 돼. 데이비드는 보상 10을 받았어. 그래서 플러스 8이야. 그러면 10에서 8을 빼면 2가 될 거고 이 혐의 두 개의 합이 2인 거야. 그러면 이거는 계산이 되지. 각각 1점이겠다. 사무실 사물함에 비밀 공간을 마련함. 이거 뭔가 비밀 행위를 했죠? 그러면 네 번째 미덕인 거야. 그래서 네 번째 미덕은 마이너스 1점일 거고 비밀 공간의 존재를 부정함. 이건 거짓말한 거지. 거짓말도 네 번째 미덕이야. 그러면 어쨌든 네 번째 미덕은 마이너스 1 보상 차감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나가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얘네도 있었죠? 혐의. 자, 닥터 제임스는 20 보상을 받았어. 현재 플러스 12야. 자, 20에서 12를 빼면 8이겠죠? 근데 이 8의 합은 이 혐의 두 개의 합인 거야. 자, 여기 보면은 서재에 장미 왕조의 유산이라는 서적을 보유함. 서적 보유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문학. 근데 네 번째 미덕이 아까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러면 이 술 마신 게 마이너스 7이겠지. 근데 이 술 마신 거는 어떤 미덕이냐? 과도한 사치를 부린 걸까? 어떤 욕망 또는 사치 이런 거겠지? 그래서 첫 번째 미덕은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20 보상을 받아서 현재 11점이야. 20에서 11을 빼면 9가 되죠? 이 9가 이 두 개 혐의의 합이야. 경로하여 하사 뺨 때림. 경로했어. 감정적이었지. 그러면 과도한 감정을 부렸는데 아까 첫 번째 미덕이 마이너스 7이었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하나는 2가 되겠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근데 행진곡을 감상했다. 여기 상스러운 음악을 했죠? 세 번째 미덕이 그래서 마이너스 2점짜리인 거야.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아까 니콜라스게 계산이 안 됐잖아. 자, 10에서 4를 빼면 6이 남아요. 자, 행사 날짜 목요일을 잘못 말함. 거짓말한 거지. 거짓말했어. 네 번째. 네 번째가 마이너스 1이었지. 자, 그래서 6에서 마이너스 1 빼면 5야. 그러면 근면 성실하지 않았으니까 두 번째 미덕을 안 지킨 거고 두 번째 미덕은 마이너스 5점이 되는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 그러면 아까 6명 범죄자들의 혐의도 계산이 되겠죠? 자, 우리 팡씨 혐의는 몇 점이냐? 아내가 없다고 주장했어. 거짓말했지. 네 번째 미덕 위반이야.
마이너스 1. 집에 외설적인 나체 그림이 있어. 상스러운 예술이겠지? 아까 세 번째가 마이너스 2점. 그리고 경로했어. 과도한 감정 부렸지? 그래서 마이너스 7. 그리고 이웃의 아내와 하룻밤 놀았다. 이거는 과도한 욕망이야. 과도한 욕망 마이너스 7이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의 합은 마이너스 17일 거고, 월터킨 3명의 유부녀에게 치근덕댔다. 과도한 욕망을 부렸겠지? 근데 이게 첫 번째 미덕이 마이너스 7이잖아요. 근데 3명한테 했으니까 마이너스 7 곱하기 4, 3명 이렇게 될까 과연? 마이너스 21일까? 아니면 이 혐의 자체를 그냥 하나로 보는 걸까? 일단 하나로 계산을 해볼게요. 그리고 웃기는 모자를 쓰고 공개 행사에 5번 참여했어. 웃기는 모자, 상스러운 복장이고, 그래서 5번을 참여했으니까 마이너스 10. 그리고 승천 의식 중에 라자루스를 배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건 거짓말이지. 거짓말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의 합은 마이너스 18일 거야. 자, 일단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월터킨 혐의. 3명의 유부녀에게 지분거렸어. 그러면 유부녀 3명을 일단 계산을 해보자. 마이너스 7에서 3명이지. 그럼 마이너스 21일 거고. 웃기는 모자. 마이너스 2에 5번. 마이너스 10. 라자루스 배신하지 않았다. 거짓말. 마이너스 1. 그러면은 마이너스 32 나오는데? 32인가? 오. 일단 이렇게 되고요. 로타어 리차드. 자, 몇 년 전 만찬을 열고 손님들에게 엄청난 양의 와인을 대접했다. 과도한 사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7. 그리고 신문 받는 도중 경로했어. 과도한 감정. 마이너스 7. 그리고 잠적한 반체제 인사인 딸 메리와 그녀의 남편 피터의 소재를 알려줬어. 플러스 15. 자, 그러면은 2가지 혐의가 있었지만 보상 15를 받았기 때문에 플러스 1이야, 이 사람. 그리고 조씨. 자, 가죽 공장에서 일찍 퇴근했어. 나태했지? 2번째 미덕. 그리고 깡마른 고향에서 진을 과음했고 늙은 참나무에서 럼 과음했어. 사치 2번 부렸지. 유부녀에게 외설적인 제안을 했어. 그러면 상스러운 예술이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점이야. 위 혐의에 대해 신문 받던 중 4번이나 혐의를 부인함. 거짓말 4번이나 했어. 얘는 1점이고 얘는 조씨 다시 봐야겠다. 이 니콜라스 메이커가 혐의 중에 수요일이었던 거를 목요일로 말한 게 거짓말이 아니라 이 실수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점심시간 2배로 돌렸다. 이것도 나태한 거, 직장에서 나태한 거. 그래서 이 2번째 미덕은 마이너스 3점입니다. 네,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씨는 가죽 공장에서 일찍 퇴근함은 마이너스 3점. 마이너스 이 사람 28이야. 오치. 자, 호레이스 웹. 자, 일을 하지 않았는데 60번이나 안 했어. 자, 마이너스 3 곱하기 60회 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80에 자, 하인들 청소 일 돕는다고 주장했는데 이거 거짓말이죠. 자, 거짓말 마이너스 1. 그리고 개인 도서관에 책 15권 소장했어. 마이너스 15. 자, 일단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96이야.
숫자가 장난 아니잖아. 그래서 이 백작이 모면하려고 이 질서당에 우리 집을 판 거야. 나의 성을 기부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플러스 200을 받은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플러스 4야. 그리고 기디온 벨. 얘는 이상한 머리 스타일을 했어. 상스러운 복장이지. 그럼 마이너스 2. 내 신문 도중에 10번이나 울었대. 과도한 감정을 10번이나 한 거야. 그럼 마이너스 70. 그리고 일하는 거 거부했어. 결근 5번이야. 마이너스 3에 5번. 그럼 마이너스 15지. 이거 비밀 있고 정보 말하라고 했는데 거부했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1. 총 마이너스 88이야. 얘가 점수 제일 적인데? 제일 많이 차감당했는데? 마이너스 88. 야, 얘가 제일 저기야 차감 많이 받았어. 자, 이렇게 돼버렸고, 자, 내용을 넣어보면 지금 내가 예상 가는 빈칸은 질서당이 정권을 잡은지 이거는 아직 모르고, 땡땡은 질서당 재판 역사상 가장 큰 땡땡 차감 형벌을 선고받았다. 방금 기디온 벨이었지? 가장 큰 아까 보상 차감 형벌 받았잖아. 근데 처벌에 땡땡이 사용되었고 그는 땡땡땡땡을 잃고 사망했다. 일단은 여기 숫자가 들어가는 걸 보니까 아까 마이너스 88일 것 같은데 지금 뭔지를 모르겠어. 일단은 질서당이 정권을 잡은 지 몇 년이 됐는지, 얼마나 됐는지. 자, 아까 신문이 있었는데 지금 런던일보 1795년 되어 있고 내가 봤을 때 이게 숫자가 잘못된 것 같아. 1792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792년이라고 하면은 1792년이면 3년 전이야. 3년 전에 과반수 차지해서 정부를 다당제 혼란 속에서 해방했다. 그러면 이거는 3년이 지났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공약을 보고 하는데요. 처벌에 아까 라자루스의 황금우상이 사용이 됐대. 그리고 라자루스가 황금우상을 이용해서 이 기디온 벨을 이 기디온 벨이 보상 차감이 마이너스 88이나 됐잖아. 그래서 이 88에 대한 거를 기디온 벨을 황금우상으로 88년 더 늘게 했대. 그래서 아까 전에 1층에 쓰러져서 죽었던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기디온 벨이래. 그러니까 88년 미래를 일찍 앞당긴 거야. 그래서 기디온 벨을 엄청 할아버지로 만든 다음에 그냥 죽인 거야. 아, 이게 나라냐? 질서당 이게 맞아요? 그렇게 됐대. 질서당이 정권을 잡고 미덕의 4가지 격언을 강제했다. 젊은 공자 기디온 벨경은 재판에서 88개 보상차감 선고를 받았고 당의 고위 심판관 라자루스는 우상을 사용하여 기디온의 젊음을 88세 줄여서 108세로 만들어버렸고 기디온은 즉시 노화로 사망하였습니다. 그 얘기 아시죠? 권력을 쥐면 그 사람의 실체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불쌍하다. 근데 기디온 벨. 자, 이렇게 해서 제4장 새로운 질서의 에피소드 1을 했고요. 다음 에피소드 2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